네, 이번에는 건강 챙겨보는 시간 건강톡톡입니다. 여름 장마철 그리고 휴가철 지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습니다. 아무래도 이 시기에 평소 신지 않던 신발을 집중적으로 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자, 박 기자, 쉬려고 다녀오는데 병원으로 왔어요. 예, 휴가철 쉬러 갔다가 발병난 건데요. 네. 실제로 보통 평소에 신던 신발을 휴가철 가서 신는 분들은 좀 많이 드물죠. 그래서 피서지에 가보면요, 이 바닥이 이렇게 얇은 쫄이나 굽 높은 샌들, 또 쿠션이 없는 레인부츠 등 각양각색 신발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신발들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신는 데다가 또 급작스럽게 더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. 이럴 경우 특히 발 건강 중에서도요,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요. 장기간 방치할 경우 다리와 허리까지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족저근막염 이름이 좀 어려워요. 예, 저도 어렵습니다. 네. 이 족저근막, 족저는 이 발바닥이라는 뜻이고요. 네. 근막은 그 근육의 섬유띠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 발바닥 옆면을 보면요,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죠. 네. 여기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앞쪽으로 붙은 저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족저근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. 쉽게 힘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. 발바닥에서 일종의 스프링 역할을 하는데 충격을 흡수하고 발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이러한 족저근막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이 섬유띠의 손상을 이렇게 초래하게 되고요. 반복되면 결국 염증이 생겨서 통증까지 발생하는 게 바로 족저근막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쉽게 말해서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족저근막염이 여름철에 신는 신발하고 관련이 있다, 이런 말이죠? 예, 사실 족저근막염 원래는 좀 구조적인 문제, 발이 평발이거나 네. 그 발의 휜 정도가 너무 심한 사람들한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. 네. 하지만 발 모양이 정상인 경우에도요, 신발 때문에 이 족저근막염이 잘 발생하는데요. 일단 지면의 충격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신발들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쫄이나 샌들, 그리고 레인부츠 등 딱딱한 신발을 오래 착용하면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기 때문인데요. 이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 여행지에서 관광을 위해 오래 걷거나 또 장시간 서 있게 되면 발바닥이 받는 피로가 크게 늘어납니다. 특히 40, 50대 중년층에선 이런 휴가를 겪고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데요. 네. 그 이유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져서 충격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지방층이 얇은 중년 이후라면 더 조심해야겠죠. 그러면 정확한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? 예, 저도 족저근막염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. 네. 아침에 처음 일어나가지고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뒤꿈치가 매우 심하게 아픕니다. 뒤꿈치가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아주 전형적인 증상인데요. 이렇게 아침이란 단서가 중요합니다. 이 족저근막은 잘 때 밤에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다가요.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저 수축된 족저근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요. 주로 가만히 있거나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땐 통증이 없다가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요. 일정 시간 또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. 병원에서 진단은 앞서 말한 특징적인 발바닥 통증이 있고요. 힘줄 이 부착 부위를 눌러서 통증이 있으면 이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요. 염증이 생긴 섬유띠가 정상보다 심하게 부어있는 것을 정확하게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치료와 예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? 예, 일단 통증이 있다면 며칠간 발을 편안하게 쉬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또 얼음이나 차가운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. 일단 족저근막염이 맞다면 먼저 이 불편한 신발부터 바꿔 신어야겠죠. 일단 뒷굽이 적당하고 안창이 부드러운 신발이 발바닥 힘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. 밑창 쿠션이 좋은 운동화로 바꿔 신는 것도 방법입니다. 특히 여성의 경우 네. 하이힐이나 이 플랫슈즈 등 굽이 너무 높거나 낮은 신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신어야 한다면요. 가급적 한두 시간 정도만 신고요. 대신 쿠션이 좋으면서 발을 잘 고정시켜주는 편한 신발을 하나 더 준비해서 번갈아 신어주는 게 좋습니다. 발바닥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로 하자는 건데요. 스트레칭을 또 평소에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찬 생수병이나 저렇게 둥근 공 등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앞뒤로 움직여가면서 마사지 해주는 거고요. 네. 또 벽을 양손으로 짚고 서서 앞으로 내민 한쪽 다리는 약간 구부리고요. 뒤쪽 다리는 발 뒤꿈치를 발바닥에 붙인 채 쭉 펴서
종아리를 풀어주는 동작을 자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족저근막이 보다 유연해져서요,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올 여름철 발 건강을 위해선 멋도 멋이지만 자주 신는 신발만큼은 편한 신발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네, 저도 집에 가서 신발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. 박광식 기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